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제 아들은 담담히 이야기하더군요. 엄마를 위해 주유소와 신문 배달을 하려고 해봐도 나이가 어려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크고 나면 엄마를 행복하게 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엄마와 알코올 중독자인 아빠가 이혼해서 서로 헤어져야 합니다. 라고. 안녕하세요. 알코올 중독자 춘천 문희입니다. 저는 제 아내 두 가지 정신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중에 하나는 본정신이고 다른 하나는 미친 정신입니다.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단 하루도 맑은 정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주를 시작하면서 AA 모임 안에서 멤버들과 함께 있으며 경험담을 나누고 12단계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미친 정신으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술 마실 때의 삶을 떠올려 보면 그때의 저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희망조차 없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삶을 살아나가며 나이가 들면서 그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받아들일 텐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의 아내는 늘상 제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늘상 하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로지 한 잔의 술이었습니다. 그 술에만 내 모든 감각을 집중했습니다. 술만 마시면서 가족들은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 모습에 지쳐 아내는 이혼을 생각하며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과 1학년인 딸을 데리고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15년이라는 세월을 서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내는 아이 2명을 데리고 경제적으로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 힘든 나날들을 겪었습니다. 반면 저는 저 혼자 살면서도 저 혼자조차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떠난 일을 핑계 삼아 더욱더 술독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불만과 원한을 곱씹으며 남 탓과 세상 탓만 했습니다. 어느 날 두 아이를 혼자 키우던 아내는 변호사를 통해 저에게 이혼을 요청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한부모 가족 복지 혜택을 통해 아이들의 교육비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정해진 기일에 가정법원에 갔더니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판사 앞에서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제 아들은 담담히 이야기하더군요. 엄마를 위해 주유소와 신문 배달을 하려고 해봐도 나이가 어려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크고 나면 엄마를 행복하게 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엄마와 알코올 중독자인 아빠가 이혼해서 서로 헤어져야 합니다. 라고요. 저는 그 순간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아이 앞에서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다. 내 손으로 너의 족보를 파버리겠다. 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판사님께 제지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아내와 이혼하고 미친 정신으로 삶을 포기하며 서울역 지하도에서 노숙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미친 정신은 이것이 나의 바닥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 대한 원한만 고씹으며 술을 마시고 또 마시면서 노숙인 시설과 정신병원 생활을 전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원에서 똑같은 하루를 보내던 평범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득 내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은 내 나이가 벌써 47세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삶은 이대로 끝나는가? 미친 알코올 중독자로서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머리끝이 곤두서는 것만 같았습니다. 등 뒤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위기의식이 느껴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복되던 똑같은 하루였는데 왜 그날따라 유독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미친 정신에 약간의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은. 태어날 날짜가 다가오자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남겨졌습니다. 평소처럼 다시 노숙자 생활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회복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전자는 이미 너무나도 많이 선택해 보았고 저는 그 결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복을 위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 시설과 치료 공동체를 찾아 입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저의 마지막 퇴원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치료 공동체에서 AA 모임과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저에게도 본정신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저항할 힘도 그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완전히 미친 정신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보다 먼저 회복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지난 세월들에 대한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희망 또한 있었습니다. 저는 AA 모임의 프로그램을 밟아 나가면서 작은 삶의 의지를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삶에도 계획과 설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하나씩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고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위대하신 님께서는 저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사회복지사 자격증 그리고 중독 전문가 민간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 덕분에 마치 아기가 걸음마를 하듯 한 걸음씩 걸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치료 공동체를 퇴소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노숙인 자립거주 지원주택을 지원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지 못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재판정에서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했던 작은 나의 아들이 어느덧 당당한 성인이 되어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장장 15년 만에 나의 자녀들과 아내와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의 본정신이 돌아오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행운들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결국 문제는 과거의 나의 미친 정신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의 본정신을 찾게끔 도와주신 위대하신 힘께 감사드리면서 그분이 보여주시는 길을 그저 터벅터벅 걸어갈 뿐입니다.
가끔은 예전에 그 미친 정신이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AA 모임 안에서 단주와 회복의 길을 걸으며 행복을 느끼면서 다시 본정신을 되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시고 계신 멤버 선생님들과 제 손을 잡아주신 위대하신 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